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전문가 분들과 함께 알아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박현민 편집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권혁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현민입니다. 먼저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짜잔. 나왔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바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사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LG그룹 제품이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죠? 예, 맞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하면은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디스플레이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통 이제 모니터, TV,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이제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있죠. 사실 그 85년도에 설립 당시에는요, 금성 소프트웨어라는 이제 주식회사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뭐 워드프레서도 만들기도 하고요. 또한 그 게임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배급도 맡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하다가 98년도에 LG 반도체와 LG 전자가 이런 디스플레이를 주면서 사실 이게 시작이 됐다, 모태가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종이 그 당시에 좀 이뤄졌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건가요? 네, 보통 이제는 LCD가 이제 주요 산업이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몰레드, 그다음에 OLED 이렇게 있는데 기술 면에서 본다면은 OLED, 그다음에 IPS, 뭐 인터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LCD 모니터 사러 갈 때 항상 거기서 나오는 게 IPS 기술이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어떤 커브스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각도를 봐도 깨끗하게 화질을 구현하는 이런 LCD에서 이런 IPS 기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인터치 기술이 있는데 이게 LG에서 개발한 독자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터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디스플레이는 이제는. 그래서 인터치 기술도 실제적으로 기술 개발해서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의 영원한 라이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삼성인데, 삼성도 디스플레이 회사가 있잖아요. 경쟁이 엄청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경쟁이 엄청납니다.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약간 흥미로운 신경전이 있었는데요. 예. 최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19가 있었는데 네. 여기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LG전자가 여기에서 화면을 둘둘 말아서 펼치는 그런 롤러블 TV를 선보였었거든요. 네. 그럼 참고로 이제 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LG 디스플레이가 제작을 했습니다. 정말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때 이것을 보고 있던 삼성전자의 김현석 사장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네. LG가 이걸 펼치자. 아직까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가 약간 이제 불만스럽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LG전자가 이것을 맞고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했죠. 반격을 했습니다. 권복석 LG전자 사장이 초기 신기술에 대해서 가격을 우려할 수 있다는 거는 인정한다. 나도 거기까지는 공감을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롤러블 TV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지 가치 관점에서 적정 가격 선을 찾을 것이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주고 한 거죠.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그래서 누가 이겼나요? 두 회사의 기싸움에 이번 현장 승자는 LG전자의 판정승으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여기에서 세계 최소형인 75인치의 마이크로 LED TV를 공개를 했었거든요. 뭐 스크린 혁명을 이루겠다라면서 야심차게 선보였는데 실제로 이 LG가 선보였던 롤러블 TV에 비해서는 주목도가 떨어졌거든요. 결국에는 뭐 말이 오갔으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LG의 판정승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해봅니다. 네, 결국 이번 CES 2019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제작한 LG TV의 패널이 더 주목을 받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쯤에서 오늘의 기업 LG 디스플레이에 대해 요약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아까 우리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CES 2019에서 정말 롤러블 TV 그 패널을 만들었거든요. 아마 여러분 19년도에 가장 큰 이슈는 이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사실 보면서 너무나 놀랐거든요. 저는 정말 전율을 돋았어요. 미래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말려서 나오는 해리포터 신분 이런 거. 이게 정말로 대단하구나, 기술의 진보가. 실제 지금 외신을 봐도요, 외국 그 이제 댓글이라든지 게시판을 봐도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예, 실제적으로 그 말리는 TV 때문에 와. 아무튼 그 정도로 만드는 회사가 바로 LG 디스플레이다. 그걸 만든 회사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술을 갖고 있다 볼 수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작년도에 한 27조, 그러니까 2017년도니까 재작년이죠. 아직 이제 사업 보고서가 안 나왔으니까 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7조 7,900억 원 정도가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종업원은 한 32,000명 정도가 포지션돼 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도 봤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봤을 때 TV 부분에서 패널,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납품하는 이제는 패널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봤더니 TV 부분에서는 29% 정도, 그다음에 모니터에서는 33%, 노트북에서는 22%, 태블릿 쪽에서는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한 29%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어떤 규모를 자랑한다고 볼 수 있겠고, 주요 제품의 이제 현황들을 봤을 텐데, 요거는 이제는 전체적인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매출 부분에서 각 항목들이 어떻게 포지션되어 있느냐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텔레비전이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들어가는 패널이 굉장히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매출 구조를 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데스크탑 모니터가 한 17%, 태블릿 프로덕트, 그러니까 태블릿 상품 같은 경우에 7.7%, 그다음에 노트북 같은 경우에가 한 11%, 마지막으로 이제 모바일 들어가는 패널이 전체적인 매출에서 21%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이 굉장히 또 주요 매출 구조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최근에는 이 매출 부분에 있어서 좀 휘청거리고 있다면서요? 네, 현재 상황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정말 계속해서 디스플레이 회사 1위를 차지하고는 있으나 2018년에 들어서 분명히 LG 디스플레이가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1분기에는 경쟁자죠. 삼성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4,100억 원 수준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체면치레는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 LG 디스플레이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2,218억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이 영업이익이 적자 4,400억 원의 수준으로 예상할 정도로 정말로 좀 뭔가 처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과거를 한 단계만 더 거슬러 올라가 봐도 2017년의 기록을 보면 2017년도 2분기 때 8,04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1년 만에 1조 324억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매출이 증발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는 사실 이 같은 상황에 이미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라고 할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유가 왜일까요? 역시 그 LG 디스플레이의 이제는 포트폴리오 볼 수 있는데 사실 한 80% 정도가 이제 LCD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LCD가 사실 이제는 그 중국의 이제 디스플레이 굵기 이런 어떤 기치 안에서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몰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국에 있는 BOE라는 이제 회사가 말 그대로 LCD 가격을요, 뭐 말대로 원가 기준으로 완전히 낮춰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경쟁 우위 전략에서 비용 우위 전략이잖아요. 비용으로 쏟아내는 거거든요. 동업자 정신이 없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고사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도 그랬지만은 사실 디스플레이의 이제 고사 작전이 뭐냐면 결국에는 최종 승자가 먹는 겁니다. 승자 독식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경쟁업체는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고전을 18년도에 좀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아니 근데 아무리 중국이라고 해도 어떻게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뭐 그 뒤에는 아시다시피 중국 정부의 정말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경에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금이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던 거죠. 당장 눈앞의 수익이 좀 부족하고 떨어지더라도 결국에 아까 승자 독식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경쟁사들이 모두 나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본인이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계산이 정말 맞아 떨어졌고 중국이 이 LCD 업계에 우위를 선점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가 지금의 위기를 탈피할 경쟁력은 무엇인지 다음 코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봅니다. TMI 이슈 가이드 함께 하시죠. 기업에 지원하는데 그 기업에 대한 배경과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서류 전형은 물론이고 면접 전형 때도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하죠.
TMI 이슈 가이드는 그러한 기업의 모든 것을 살펴봅니다. 네, 이것만 알고 가자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의 기업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LG 디스플레이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주시죠. LG 디스플레이 OLED로 사업 전환 속도 낸다. 이제 뭐 OLED를 더 팔겠다는 얘기죠. 아까 LG 디스플레이가 평론가님이 말씀하실 때 중국 공세로 좀 밀려서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좀 OLED 쪽으로 바꾸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정답. 네, 맞았습니다. 최근 한상범 LG 디스플레이 부회장이 오는 2020년까지 OLED와 육성 사업의 매출 비중을 절반 이상 끌어올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OLED의 판매 비율이 약 10% 정도거든요. 이것을 2020년까지 40%로 늘릴 것이란 말인데요. 뭐 이를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형 OLED 시장을 확대하고 중소형 플라스틱 OLED 사업의 근본적인 사업 역량을 강한 또 한편 차별화된 상업용 및 자동차용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내서 1등 사업으로 육성시키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뭐 패널 종류도 정말 더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이 시장의 경쟁이 뜨거워질 것 같은데요. LG 디스플레이 전략은 무엇인지 권 평론가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LG 디스플레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년도에는요, 결국 그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골드타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실제적으로 올해 OLED 쪽에다 투자한 23조가 되거든요. 이게 마지막 해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본적으로 한 3조 원대로 떨어져요, 투자 금액이.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투자를 마무리되기 때문에 OLED 쪽에서 승산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골든타임의 마지막 시기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OLED 비율이 지금은 적지만은 앞으로 이제 향후 한 2020년, 2021년 되면 40%, 5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주요한 전략이고요. 특히 우리가 또 볼 게 첫 번째로 본다면 차량용 OLED에 대해서 실제 LG 디스플레이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고, 본격적으로 차량용 OLED가 나온다면 또 한 가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출 수 있거든요.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겠고, 두 번째로는 대형 OLED 패널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거든요. 역시 여기서 조금 차별화 전략을 둘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국 경쟁 업체들이 아직도 대형 OLED TV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큰 차별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신경 쓰겠다. 두 번째로는 21년에 되면은요, 대형 OLED TV 판매가 1000만 대로 이상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패널, 역시나 대형 OLED 패널은 LG 디스플레이거든요. 거기가 또 납품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프리미엄 가전 시장에서도 OLED, 그러니까 OLED TV가 기본적으로 지난해에는 한 159만 대에서 2020년까지에는 2022년까지에는 1,400만 대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 수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도 중요한 포지션이다. 그래서 OLED 쪽으로 산업의 재편이 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과연 이 LG 디스플레이가 LCD 부진을 OLED 사업을 통해서 만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5G 시대에서 돌파구 찾는 디스플레이 업계. 자, 5G랑 디스플레이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본격적인 5G 시대가 정말 도래를 했습니다. 5G가 가져올 변화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고화질. 고용량의 동영상 콘텐츠 수요가 굉장히 증가한다는 거가 있는데, 통신 속도나 용량 등의 기술적인 문제가 이 5G 시대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결국 따라서 이 콘텐츠 수요는 물론이야, 이거를 시청하려면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관련 기기 성장 속도가 아주 뚜렷하게 점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낮은 소비 전력을 통해서 빠른 응답 속도를 이끌어내는 대형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 역할이 아주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또 그런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권 평론가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보통 OLED 시장 패널 얘기하면은 역시 소형은 삼성 디스플레이고요. 대형은 이제는 LG 디스플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LG 디스플레이 약점이 뭘까 그러면 여기 소형 LED를 이제는 실제적으로 잘 못 만들죠,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약점이다라고 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소형 OLED 패널도 본격적으로 이제 양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뭐 LCD 디스플레이가 갖고 있는 전략으로 볼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보면 저는 여기서 5 시대 이러면요 역시 커넥티드 카랑 엮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전장 기술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대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LG 디스플레이를 봤을 때 여러분께 취준생 분께서 만약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뭐다 그러면은 5 시대에는 커넥티드 카 한마디로 5 플러스 5G 플러스 커넥티드 카는 LG 디스플레이다. 이런 어떤 공식화를 시켜주시면 좀 재밌는 포지션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4가지가 들어갑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클러스터 들어가죠. 그러니까 계기판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그 외제차들 좀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명품 차들을 생각하시면 계기판이 디스플레이로 돼 있고요. 다. 얘는 기계식이 아니죠. 바늘로 안 돌아가니까.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이제 CID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센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갖고 여러 가지 조작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는 우리가 CID라고 그러고요. 또 한 가지는 뒤에 좌석에 앉으신 우리 사장님들 보면 앞에 모니터 있잖아요. 네. 이게 보면 우리가 보통 RSE라고 해요.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라고 해갖고 오락용으로 이렇게 보는 이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거 또 한 가지가 이제 RMD라고 해서 룸 미러 디스플레이. 여러분 아마 그런 소식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이드 미러가 없습니다. 내나 요즘에 그 비싼 차들 커넥티드 카는요. 그래요? 거울이 아예 없어요. 없다고요? 거울이 없고 센서로 해갖고 카메라 모듈로 해서 디스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그 RMD인데 여기에 또 들어가죠 디스플레이가. 근데 이 5G 기술에는 초연결 시대잖아요. 만약에 커넥티드 카가 5G랑 연결이 돼서 이게 구현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왜 LCD보다 OLED가 맞냐? 디자인면, 굵기, 시한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특히 LCD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뭐 여기 지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날씨에 되게 민감합니다. 겨울에요 응답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LCD가 못 쓰죠 이런 쪽에서는. 네. 왜냐하면 자동차는 혹한에도 견뎌야 되거든요. 네. OLED 기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응답 속도가 훨씬 더 빠르죠. LCD보다. 왜냐하면 초연결 시대에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데 응답 속도가 느려서 늦게 영상 뜨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OLED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휘어지는 플렉시블 OLED. 지금 뭐 LG가 구현을 했죠. 네. 이런 거에도 전장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나 5G의 시대에서는 전장 기술 플러스 역시나 LG 디스플레이가 주요한 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POLED입니다. 뭐냐면 플라스틱 OLED인데 플라스틱 우리가 OLED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플라스틱 OLED가 전장 기술, 그러니까 전기 장치에 특히 전기차 커넥티드 카에는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플라스틱 OLED 기술도 LCD 디스플레이가 기본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망이 밝다. 아직은 미미하지만 앞으로의 시대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이런 어떤 전장 기술 5G 시대에는 앞서갈 것이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그 미래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에는 그 스마트폰 접을 수 있는 것만 맞아요.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디스플레이를 막 이렇게 막 말고 맞아요. 뭐 이런 거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는 그 밥을 어떻게 그 띡띡띡 눌러갖고 밥이 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했는데 밥솥에 해야지. 벌써 지금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실현이 될 것 같아서 두렵기만 해요. 빨리 네. 적응해야겠죠. 아무튼 이 기술의 발전이 대단하다는 걸 느낍니다. 맞습니다. 정말 신기할 것 같은데요. 네. 이 5G 통신이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 모멘텀이 좀 될 수 있길 네.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코너 살펴볼까요? 막간을 이용해서 박현민 편집장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하면 뭐 차량용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다양한 면에서 있지만 역시 디스플레이의 꽃이라고 하면 TV 아니겠습니까? 네. 뭐니 해도 TV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이슈 랭킹 오. 화면으로 보시죠. 뜨둥. 도당. 오. 흑백에서 AI 탑재까지 LG TV의 진화. 읽는 시대에서 보는 시대로 국내 최초 흑백 TV 출시. 흑백이던 세상을 컬러로 컬러 TV 개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세상으로 디지털 TV 수신칩 개발. 더 크고 더 선명하게 PDP LCD TV. TV 화면으로 실제처럼 생생하게 OLED TV. 이렇게 랭킹만 봐도 LG TV의 그냥 역사를 한눈에 보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왜 TV 있는 집이 맞아요. 그 동네에서 가장 네. 잘 사는 집 브라운관. 이런 거였잖아요. 네, 브라운관. 그렇습니다. 부자 맞습니다. 국내 최초로 LG가 선보인 흑백 TV는 당시 가격이 6만 원대였는데 이것은 당시 쌀 27가마에 해당하는 정말 고가였다. 당시에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우와.
그런데도 구매하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아서 KBS가 공개 추첨을 해서 당첨된 사람에게만 이 TV를 판매했을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1977년에 드디어 첫 번째 컬러 TV를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이 방송, 이 브라운관 안에서 형형색색의 사람들의 등장하는 그런 형형색색의 옷차림으로 등장한 사람들이 정말 경이롭게 모두가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컬처 쇼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그 디지털 세대이긴 해요. 디지털 TV 세대. 그래가지고 흑백이라던가 사실 뭐 컬러가 시작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하죠. 컬러 TV가 나왔다, 어쩌다. 네. 디지털 세대가 맞는데 네. 1997년에 1세대 디지털 TV 수신칩을 이 LG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 수신칩으로 인해서 전파 방해를 제거하고 많은 신호를 정말 동시에 전달할 수 있어서 기존보다 훨씬 좋은 화질의 화면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정확하게 갖춰지게 된 거죠. 제가 그 딱 전환점에 있었던 그런 세대인 것 같은데 나이 공개를 다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컬러 TV에서 디지털 TV로 딱 넘어가던 그 세대예요. 원래는 채널이 사실 몇 개 안 나왔거든요. 지금 말하는 그 지상파, 공중파 이 채널만 나오다가 나중에는 채널이 너무 많아져서 와 이렇게 많았어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뭐 그 이후로는 뭐 TV를 봤을 때 단순히 이것은 가전제품이다라고 하기에는 그야말로 혁명을 이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99년에 이 기존 브라운관보다 우수한 화질을 구현하는 디스플레이인 PDP TV와 LCD TV가 나왔고요. 또 이때부터 TV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TV의 대형화, 그리고 TV가 얇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슬림화. 이 TV를 그리고 벽에 걸기 시작했습니다. 네. 벽걸이 TV가 생기기 시작했죠.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TV를 본다는 그 개념이 약간 가족 중심적인 게 좀 커요. 왜냐면 거실에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 하나 볼 때 뭐 스포츠 경기가 있다 그러면 다 같이 거실로 모여서 보고 이랬던 개념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또 이사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제가 그 셋톱박스 이런 걸 또 새로 뭐 가입하고 해서 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알이라고 그 말 들어주는 거를 인공지능. 네, 이제 TV랑 연결을 했는데 뭐 이제 아리아 한국 직업방송 틀어줘 이러면은 본인이 알아서 TV를 바꾸는 그런 미래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것도 TV 속으로 이제 아예 들어가 버리게 된다거나 이제 TV가 거실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막 내가 볼 수 있는 어디에서 막 나타나는 약간 나중에는 정말 얇아지고 이게 굴곡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벽지를 아예 그냥 TV로 이렇게 붙이는 그런 시대도 오지 않을까. 정말 마이크로 시대가 와서 저는 이렇게 쫙 잡아당기면 네모가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TV를 볼 수 있는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나 개발하세요. 저는 흑백 TV도 못 만드는데 제가 어떻게 이걸 만들겠습니까? 그 TV가 기술이 개발되면서 또 같이 발전한 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요? 피부과. 모공 하나도 보여요. 모공 하나가 상생하네요. 맞아요. 상생하고 있네요. 그래서 실제 흑백에서 컬러로 옮겼을 때 그 우리나라의 화장품 산업이 좀 발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컬러에서 실제 이런 어떤 OLED라든지 고화질, 뭐 UHD라든지 8K 우리가 보통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고화질이 나올 때는 또 모공 하나까지 보여서 사실 방송하시는 분들은 더 그러실 것 같아요. 고역이죠. 괜찮아요. 조명팀도 발전하고 그다음에 화면을 뭐 조정해주는 팀도 있고 정 안 되면 CG 처리하면 되죠. 화면을 막 이렇게 만들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뭐 앞으로 이 TV 그리고 디스플레이 시장 거기다가 뭐 피부과 시장까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LG 디스플레이의 이슈와 환경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여주시죠. 기술, 소탈, 그리고 고객. 1등 아니면 꼴찌. 소탈이라는 단어는 약간 좀 이렇게 겸손한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새해가 되면은 각 기업마다 시무식을 열고 또 신년사를 하잖아요. 이 신년사를 들어보면 그 기업의 중점 전략들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신년사를 통해서 본 2019 LG 디스플레이의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뭐 신년사를 보면은요, 이런 어떤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이제는 신규 임원을 젊은 층으로 좀 대거 영입했다는 부분 좀 포인트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그 성과주의 원칙을 밝혔다는 것. 외부 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한 거. 대표적인 사례가 LG 화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인사, 내부가 아니라 외부 인사를 CEO로 앉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변화의 흐름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신년사 때 또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해요.
특히 그 마곡에 있는 사이언스 파크 혹시 가보셨나요? 거기 아니요, 마곡만 가봤습니다. 아, 제가 거기 살잖아요. 아, 근처 근처 사는데 뭐 마곡은 거의 LG 세상으로 말할 정도로 이제 LG 타운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이언스 파크에서 시무식을 가졌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서 이제 구광모 회장이 밝혔던 게 어떤 젊음의 트렌드, 흐름들을 잘 타자 이런 부분이었고 특히 어떤 정장 차립이 아니라 좀 캐주얼틱하게 좀 진행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LG전자, 특히 LG그룹 전체가 뭔가 이게 변화의 흐름을 지금 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러면 뭐 구광모 회장만 있느냐? 아니죠. 우리가 지금 LG 디스플레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LG 디스플레이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분이 바로 한상범 부회장이죠.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2019년도 LG 디스플레이 전략을 얘기할 때 말 그대로 LCD 사업의 지속적인 수익성 창출 이건 빼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다가 현재까지는 LCD로 진짜 뭐 먹여 살려왔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LCD도 놓칠 수 없는 사업 부분이라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성장, 밸류 체인을 만들어내겠다는 것과 OLED TV 프리미엄 제품을 계속적으로 출원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OLED TV 대형 패널들을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양산하는 것,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 기술 개발하는 것과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플라스틱 OLED 이 부분이 전장 기술에는 굉장히 필요하고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런 어떤 플라스틱 OLED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신규 라인에 대한 적기적으로 양산을 하겠다. 이런 전체 세 가지 주요 전략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LG 디스플레이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이제 입사하시려 하는 이유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2019년도에 전 사업 전략을 이렇게 알아간다면 좀 채용을 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 채용 시장에 도전할 때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지원 직무는 LG 디스플레이 생산관리직 지원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기업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간략한 프로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별 남성이고요. 나이 25세, 취미와 특기, 게임, 여행, 그림, 문서작업, 축구. 전공 화학공학과, 학점 3.99, 언어 토익 770점, 토익 스피킹 레벨 6, 자격증 화공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컴퓨터 활용 능력, ITQ OA 마스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대내외 활동, 지적장애인 교육 봉사활동, 농촌 봉사활동, 교내 봉사 동아리, 수상 경력, 교내 스터디 그룹 공모전 우수상 2번, 장려상 1번, 근무 경험, P&H 테크 생산부, 생산 보조 및 품질 관리, 앱손 더 프라임 판매부, 재고 관리 및 물건 발주, 포장. 네, 오늘의 지원자는 일단 저랑 동갑입니다. 네, 그리고 축구를 좋아하고요. 나머지는 저보다 다 우수한 학생이신 것 같은데 자격증도 많고 경험도 많고 이력서만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는 게 느껴져요. 네, 편집장님이 보시기에 오늘의 지원자가 이 기업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재정 씨랑 비슷한 부분들을 다 어필할 수 있어요. 이거 학점이 엄청 학점 보세요. 3.99예요. 학점은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뽑을 때. 알겠습니다. 어제 여기서 실질적인 것은 화공기사나 위험물 산업기사 이런 걸 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가장 관심 있는 건 오히려 이 근무 경험인 것 같고 당장 생산관리직에 필요한 생산부에 대한 경험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 판매 쪽도 경험을 했다는 게 좀 오히려 큰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각이 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본업을 하면서도 다른 분야까지 연결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오히려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부에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